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69회 로스쿨 문제점,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의 차이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점 몇 프로 나왔었죠. 며칠 전부터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 때문에 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탈자다 해서 5년 내에 5번입니까? 그 시험 응시를 해서 합격하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안 주어지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합격률을 약 50% 정도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얘기가 많죠. 그 의대나 치대 뭐 약대처럼 자격 시험화해라. 그래서 그냥 시험 보면 60점 이상,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수업 열심히 받고 하는 사람이면 합격 다 할 수 있게. 사람 아니면 떨어지죠. 사람이라는 것은 공부를 그냥 성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합격하죠. 그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의치약대 같은 경우 간호대다 뭐 이런 쪽은 애시당초에다가 사회에 배출된 인원만큼만 선발을 합니다. 입시에서 선발할 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만약에 3,000명 필요하다 그러면 3,000명만 입학을 받아들여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로스쿨은 그렇지가 않죠. 합격할 만큼 받지랑 훨씬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08년도 초에 2월 달에 발표될 때만 해도 워낙 많은 학교들이 로스쿨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교들한테 정원을 나눠주려고 40명짜리 로스쿨까지 생겼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그 인원을 확보해야만, 인원을 늘려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로스쿨이라는 게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사법고시에 폐지해야 되냐, 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법고시라는 것은 사법연수원을 통해서 거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시 몇 회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연수원 몇 기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군사관학교 기수 나오듯이 쫙 나와버린다 이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있죠. 학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법 쪽은 학벌이 카르텔을 이뤘다고 보면 돼요. 서울법대, 그 다음에 고대법대, 그 다음에 서울 비법대, 뭐 연대법대, 뭐 이런 순이에요. 그 선배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쫙 짜진 거죠. 많이 진출했으니까. 왜 그럼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 이렇게 차별이 심하냐 그러댔지만, 옛날에 서울대는 관악구에 있었던 게 아니고 단과대별로 캠퍼스가 따로 있었죠. 법대 캠퍼스, 상대 캠퍼스. 그러니까 서울 상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에 해서 자기들끼리 뭔가가 있고, 그러니까 학교를 떨어져서 캠퍼스가 다른 데서 다녔으니 같은 학생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보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대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노무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 잘못된 이 기수 문화, 파벌 문화 뭐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왜 로스쿨을 사용했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게 사실 의문스러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무현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알았겠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엽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 사법고시와 그 연수원 기수 그거 자체에 대해서 깨버리고 싶었나 봐요. 특히 서울법대, 고대법대 라인 뭐 이런 걸 완전히 깨버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로스쿨 도입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죠. 애시당초에 각 학교에서 첫 기수 뽑을 때부터 스카이 출신 위주로 뽑았습니다. 왜냐? 첫 회 합격률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그 로스쿨 서열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제도를 그냥 어거지로 밀어붙인 겁니다.
또 자기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무슨 치적을 남기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상고 나와서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사법개혁 하려면 로스쿨이 필수다 생각한 거죠. 사실 눈앞에 어떤 제도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죠. 애매모호하잖아요. 뭘 어떻게 창의적으로 한다는 게. 특히 법 공부한 사람이 창의성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미국 제도 그냥 본받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로스쿨, 즉 대학에서 다른 여러 가지 전공을 받은 사람이 3년 내에 법 지식과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실습을 체득할 수 없냐 하면 우리는 대륙법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륙법계 국가라는 것은 일단 사건이 있으면 법전을 봅니다. 법전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래요. 법이라는 거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세칙, 판례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더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이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하는 데는 대륙법계의 법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읽고 결국은 외워야 됩니다.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반기간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머리만 영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험 보는 요령도 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 대학에서 교수들이 더 출제위원을 많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서울법대가 날릴 때 이런 게 있었죠. 시험 보기 전에 강당 때려 맞고 가르쳐 주는 거죠. 나 이 시험 여기서 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은 여기 당구장 표시해라. 그럼 우리 학생이 점수 잘 준다. 이게 루머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루머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떤 거냐? 영미법계는 어떤 거냐? 영미법계라는 것은 사건이 터지면 판례를 탔습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재판도 배심원 많이 봤었죠. 예, 그렇게 배심원들의 결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법 다루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막 논쟁을 하면서 빼내가죠. 대륙법계 국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TV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법 논쟁 같은 거 법정에서 그런 거 생각하려면 영미법계 국가 생각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로스쿨로 3년 동안 그 방대한 법 내용을 공부하고 판례까지 즉 사법연수원에 배웠던 2년간 배웠던 내용까지 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아닙니다. 영미법계라면 3년 안에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하는 대안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6년제 법대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6년이란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대학 졸업하신 분들 아니면 4학년 다니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1학년 때 교양이랑 기초적인 전공 과목 배웁니다. 그 다음에 2, 3, 4 전공 배우는데 2, 3학년 때 전반적으로 배워야 할 거 다 배우고 4학년 때는 약간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을 배워요. 그리고 최소로 이수합니다. 지수공 할 것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1, 2, 3, 4학년 배우긴 배우죠. 그러면 4학년 때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의대생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쪽지 시험 보고 다 외우게 만든 겁니다. 그냥 아예 다 외우게. 의대생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3학점이어도 3시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배워요. 그거는 일반 학과도 그렇기도 하죠. 사람 못 살게 합니다. 전광도 늦게 하고. 4학년 때 되면은 저 지엽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해야죠. 다만 그 과목이 예를 들어서 4과목만 배운다. 12학점만 배운다. 그러면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야 학과에 가서 그 과목을 한 3과목 정도 배우는 겁니다. 1, 2학기에 걸쳐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취업 준비를 할 게 아니니까 4학년 돼도 20학점 다 들어야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자기는 금융 전문가 그
그쪽 법령하고 싶다. 그러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 금융 관련 과목이 있어요. 재무관리, 투자론, 뭐 국제금융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또 회계도 좀 알아야 되니까 회계도 좀 공부하고 1, 2학기에 거쳐서 그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일단 법 공부 다 외웠으니까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어느 정도 맛을 본 겁니다. 만약에 그 특허 쪽이다 그러면 그쪽 만약에 전기 쪽으로 특허 하고 싶다면 전기과 가서 그거 좀 배우는 거고 그럼 4학년 과정이 다 끝나죠. 그러면 5, 6학년 때는 무엇을 하냐면 사법연수원에서 배웠던 거 똑같이 하면 돼요. 판례 위주로 실무를 다 하는 거예요. 검사 실무, 판사 실무, 변호사 실무. 여러분 사법연수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요. 근처에 원룸 잡아놓고 열심히 한다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2차 점수는 50%, 사법연수원 성적 50%에서 그 검사 판사 갈 사람이 결정되니까요. 그런데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싶었겠죠. 훌륭한 변호사가 되려면 우리는 6년제 법대를 만들어서 5, 6학년 때 그걸 다 시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리복귀 국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시간이 다 엮어야 되니까요. 제가 좀 두서없이 좀 길게 빼느라고 빨리 했네요. 뭐 제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6년 해도 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왜냐 4년 동안에는 그냥 뭐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내고 5, 6학년 때만 그 비싸게 내면 돼요. 로스쿨처럼. 왜냐 그거는 일반 법과대학 교수가 못 가르치고 변호사 출신들이 가르쳐야 돼요. 출신 교수들이. 검사, 판사, 실무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쪽 교수를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만 급여를 높여주면 되죠. 로스쿨 되면서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수업 내용은 사실상 대학원 수업이 아닌데 대학 수업 받으면서 대학원 교수 본고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법학을 안 배운 사람한테 처음에 대학원 석사급 수업을 하겠습니까?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법학과 수준으로 수업을 가르치는데 로스쿨 됐다고 대학원 수업 봉급을 받는 거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오신 분들 이해하실 건데 그 교수들 수업하는 게 어때요? 저 사람들 교수 맞냐? 이런 말 하죠? 사실이잖아요. 경쟁이란 걸 안 하고 큰 사람들이라 그런 겁니다. 애들이 질문도 안 하고 나도 지방학교 나왔지만 아무튼 이게 문제가 복잡해요. 로스쿨 자체가 문제가 있고 사법시험도 문제가 많죠. 사법시험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평생에 한 5번만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럼 괜찮죠. 평생에 5번만 볼 수 있게 돼. 로스쿨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5년에 5번이 아니고 평생에 5번이다 그러면 팽이는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은 구구단 외우는데 하루 만에 외운 사람이 있고 한 달 걸린 사람이 있고 일주일 걸린 사람이 있어요. 즉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써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근데 나는 5년 갖고 못 외웠다. 그럼 10년 동안 외워서 쓴다면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애시당초에가 취지 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취지에 맞지도 않게 시험 제도가 운영됐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녹음을 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지금 녹음을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열심히 녹음을 해볼까 합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졌네요. 지구에 뭐 기상이변이 좀 일어나기 일어난 것 같아요. 봄, 가을 완전히 실종된 것 같고. 아무튼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다양한 얘기를 나눌 테니까 그냥 구독을 해놓으세요. 알람 끄더라도. 그리고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